제천자원수강센터 위탁업체 임금갈치 중단 요구 및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셔야 될 분이 잠깐 지금 오고 계신 거 관계로서 뒤에 오시면 지회장님 인사말 들어보는 것 하고요. 이 기자회견을 하는 취지는 나중에 기자회견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가 제천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 밝혀진 것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약 8억 정도를 임금 갈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갈취를 한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제천시의 문제를 폭로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원래 소각장 운영 지침상에 36명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물하고 약간의 혼용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 10명 정도의 인원이 적게 제천시가 산정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1차적 책임의 문제는 벽산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위탁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는 제천시의 문제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벽산하고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했습니다. 경과보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2015년 10월 29일 교섭 창구단 단일화 절차를 완료를 마쳤습니다. 사측과 1차 교섭 2015년 10월 29일로 시작을 해서 제8차까지 교섭 2016년 3월 29일까지 해왔고, 조정 신청으로 해서 2016년 4월 4일 조정 신청을 하여 1차 조정을 2016년 4월 14일로 하고, 회사 측에서 조정 연기 및 9차 교섭을 원해서 2016년 4월 19일로 또 교섭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차 조정으로 가서 2016년 4월 28일 조정을 하여 중지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현장 대표인 허순강 대표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순강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제천시에서 운영 발주하여 벽산 엔지니어링이 건설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입니다.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 인건비, 인원 등은 제천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발표한 관련 규정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벽산 엔지니어링이 일정 비율로 2, 3년마다 한 번씩 낙찰을 받아 현재까지 9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의 목적을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 운영자 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자 직접 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바라도록 되어 있다. 즉, 벽산 엔지니어링은 제천시가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전체 운영비를 받아 직접 노무비 등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나머지 중 관리비, 이윤 등에서 운영을 잘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노무비 중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확인된 것만 4년 전부터 한 해에 약 2억 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는 마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즉 2016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는 제천시로부터 10억 9,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회사는 10억 9,500만 원에서 회사 부담을 공제하여 차액인
1억 3천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임금이 동결되는 등 임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9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사측의 직접 노무비 책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익이 너무 많으니 하루빨리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업체에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갈취의 문제가 업체의 기본적 윤리 변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천시 또한 이 문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사출 지침에 의하면 소각장만 해도 1일 소각 48톤 이상 기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36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시설 운영은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도록 제천시가 설계를 하여 지침에 의한 인원 기준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1년 365일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현재 실정이다. 제천시는 지침의 최소 인원 36명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노무비가 연간 2억 정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줄줄 새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 지침에는 직접 노무비를 전액 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조건 이행 계약서를 위해 위탁 운영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제천시가 업체로부터 위 합격서를 받았다면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합격서를 받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천시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누차 문제의 해결을 나섰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바다. 우리는 지난주 전체 조합원 26명이 전원 투표를 하여 24명이 쟁의에 찬성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제천시가 해줄 것을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제천 시민과 함께 운영을 정상화를 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벽산 엔지니어링은 직접 노무비 갈취를 중단하고 즉각 현장 근로자들에게 전액을 지급하라. 벽산 엔지니어링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 제천시는 소각 운영 인원인 지침에 의한 36명을 선정하신 이유를 밝혀라. 제천시는 위탁업체가 노후 전액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 갈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기문항을 마쳤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벽산 측에서 수행하신 분들인가요? 저는 우리 공공비정규직 초북지부 부지부장이고요. 저를 제외한 여기 대다수가 벽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3교대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에서 오신 분들이나 오프인 분들 계시고요. 여기 따로 계신 분 우리 제천지회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쟁의행위를 거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까 경과보고도 하고 어제는 심지어 우리 제천시 관련 담당 국장님까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촉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해답이 없었고 시가 실제로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시일이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실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은 공안 매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08시부터 파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공문을 통보는 안 했지만 오늘 회사 측에 통보를 할 겁니다. 내일 08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예. 말씀이신가요? 제천시가 이 관련 위원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여기 기자회견에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운영 산출 지침에 나와 있는 인건비, 직접 노후비 인건비는 여기 직접 일하는 분들 렌트에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차액분 실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 확인된 업체가 충북지방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약 4년간 약 8억 정도의 금액이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등적으로 올해만이라도 정확히 2015년 8월에 교섭을 했으니까 2015년 임금 교섭에서도 그 차액분을 정확히 다 지급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조합원이 26명인데 26명 전부 다 파업에 동참하는 겁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 내부 내규에 의해서 내부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는 제명밖에 없어요. 노조에서 제명하신가요? 그렇죠. 예. 노조에서 제명하는 것이지 뭐 거기 근로계약에 관련된 것은 하치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별개 문제. 격산이 지금 9년 동안 수의계약 3년마다 한 번씩 수의계약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제가 3년 전에 지역업체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대천시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계속 해오고 있고 작년에 또 한 군데는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하시면서 실제 지역 업체가 수행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고도의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일이신가요? 뭐 지금의 현재로서는 지금 제천 시민의 지금 다들 거의 최초로 2008년도에 이 소각장이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설립해서 거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근무를 하는 분들 봐서 지금은 다 그런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어떤 기본적인 소각장에 대해서 원리는 좀 있지만 그런 고도의 기술은 없어도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국산 엔지니어링이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4월 28일에 조정 중지 떨어진 것을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이 사례를 보면 5년 전에도 노동조합을 방문했고 그때 당시에도 협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산에서 금품으로 정리를 해서 노동조합이 와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충분히 국산 엔지니어링에서 금품으로 좀 와야 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왜? 워낙 차이가 인건비 차익이 크니까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벽산에서 지급을 해도 벽산 자체가 망하거나 이러지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얘기를 해서 이 금액을 줄 테니 뭐 노조 탈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5년 10월 29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형식적 인정의 문제하고 교섭은 했으니까요.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어쨌든 이 이견이 있고 임금 관련해서 절대 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교섭은 지금 노동조합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멈추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단체협약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요. 예, 안 찍었습니다. 제천시로부터 민간위탁금을 한 10억 이상 매년 받잖아요. 세계에서 다 합치면 33억 되는데 그 자체에서 분석하시기에 벽산이 민간위탁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받아왔다 작년에 그러면은 그 인건비 포션이 제일 클 거라고 보는데 벽산의 마진율은 얼마라고 보세요? 여기 인건비 빼고 뭐 운영비 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세계업체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생활비용 수주분만 하고 지금 하죠. 저희 이거는 수주분만이 아니라 소각시설이고요. 여기 저희 계약 금액을 보시면 10억이 아니라 16억입니다. 계약해서 그 16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 이윤으로 가져가요. 여기 항목이 다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지금 제천시가 그러니까 벽산 엔지니어링에 매월 부정적으로 전체 운영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하셨죠? 예, 네. 기자회견에. 이 전체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뭐 다른 운영비가 전부 다 항목이 나눠져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기 표를 보시면 정확히 이 항목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 전부터 2억 원씩 차익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4년 전에 그 당시에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 있을까요? 그 앞장에 보면 예. 그 진위 제출한 자료가 이게 4월 28일 날 제출 받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결성하기 전에는 이 자료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측에서는 이미 임용교섭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열흘 지나서 마지막 날 제출해서 이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충분히 분석해봤더니 역으로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봐도 약 1년에 2억 정도 해서 총 2016년 3월 31일까지 4년 정도를 우리는 8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층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시하고도 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뭐죠? 시에서 이거를 인지해서 모든 것이 공공기관이 이걸 인지해서 예를 들면 이것이 법 위반이 명확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침이 법인이 아니냐라고 뭐 시에서 논쟁을 하겠죠. 저의 개인적 추정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관련 담당 국장님 만나서 얘기 들은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납득이 안 가는 항목이 있으니 자료를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봐라 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 관련 담당해서 얘기해서 보고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할 것이고 또 그 전에 담당 자원순환센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본인들도 변호사한테 법률적 조회를 했다,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 조회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저희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제까지 확인된 결과로는 정확히 확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확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시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벽산에 직접적으로 벽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체 힘으로 뭔가를 좀 해서 해결해보겠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사업에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1차부터 9차까지 계속 진행하시는 동안 벽산 엔지니어링 지금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체 협약에는 임금 교섭하고 단체 조합 활동이라든지 근로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에는 약 80개 조항이 있고요. 임금 교섭이 있습니다. 임금 교섭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약 100만 원 정도 덜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자료의 공감이 약 50만 원 정도를 덜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이 자료가 맞는다고 치면요. 사직이 직접 노무비 전액이 맞는다고 치면. 근데 이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항이 많이 이제 근접을 해서 단체 협약은 예를 들면 비율을 따지면 합의된 비율이 한 70, 80%는 됩니다. 일정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핵심은 임금 교섭에서 차익이 너무 크니까 임금 및 단체 교섭을 저희들이 조정을 넣는데 한 가지라도 이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과 관련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충분하게 그 임금은 별도로 해서 우리도 자료를 그날 받았으니 임금은 좀 더 추후에 논의하자. 단체 개혁에서는 의견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단체 개혁에서 먼저 도장을 찍자라고 주장했었는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하고 단체 개혁을 한 번에 그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4월 28일 날 진호 위원님들이 조정 중지를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임금교섭 문제에서 지금 이견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죠? 임금교섭에서는 저희들은 1인당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를 발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4월 28일 날 우리가 결정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실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확인할 거 없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맞다고 하면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약 1인당 50만 원 정도가 금액을 덜 받고 있다라고 직전 노무이 측정된 제천시에서 측정으로 책정한 10억 9천만 원에서는 1인당 약 50만 원 정도가 덜 받고 있다라고 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은 한 달 임금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평균은 모르지만 개별적인 약간씩 금액이 차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정도 그 세금을 제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보통 180만 원 정도, 190, 185 사이입니다. 근무 일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3교대 합니다. 4조 3교대. 쉬는 날이 없이요? 예, 4조 3교대. 쉬는 날은 이제 그 교대에 맞춰가지고 6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뭐 저기 추석, 설 그런 거 관련 없이 무조건 똑같은 패턴으로. 법정 공휴일도 관계 없이요? 예. 시설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이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한 며칠 정도 지나면은 소위 그 시설 운영이 차질이 생기면서 시내 쓰레기 가립이 어렵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정도 만약에 안 하시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저희 예상하는 것은 쓰레기 사실은 이제 매립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필수 공유 사업장이 아닌 게 이유가 사실은 소각시설이 중단됐다고 해서 쓰레기 반입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 공유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며칠이 걸리도 그 매립장이 다 차릴 때까지 매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제천시의 시 일대의 쓰레기가 대란이 이러진 않습니다. 일단 처리는 됩니다. 그 처리 방식이 매립이냐 이 문제인데 그 매립이 장기화되면 벽산과 제천시가 계약 위반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이고 거기 현장의 그 주민감시센터에서도 그냥 특별한 뭐 없는데 그냥 매립을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벽산이 전국에 여러 군데 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파주라든지 논산이라든지 그래서 그 논산 쪽에 확인해 본 결과가 우리 일하는 사람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무조건 무기한 계속 파업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제천시와 벽산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파업의 종료 시점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사측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뭐 그냥 기본적인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주소가 저 제천에서 거의 그 시민으로 활동하면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전부 제천. 그죠? 거의 80% 다 거의 다 제천이시잖아요. 지역자. 그러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체 인력을 쓴다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근무를 한다 이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파업을 해야 벽산에서 대체 인력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천 시민들이고 쓰레기 그도 다 제천 시민들 건데. 네. 예, 보통 그런 부분에 이제 궁금해서. 그 지금 사측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지명이 제출한 회사 측정. 벽산에서 이 포맷으로 이 위에 있는 이 포맷으로 진호에 제출한 자료인데 우리가 좀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양식이랑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제작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측. 예. 근데 사측에서
이건 자료를 어쨌든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예. 본인들도 그러면 지금 근로자분들께서 50만 원을 덜 받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벽산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차익 잔액이 이제 1억 3천 정도 남아 여기 그러면 1억 3천에다가 이 직접 진호에 제출한 회사보다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회사 측에 추가로 갈취한 자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합치면 약 2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2억을 이제 우리 1인당 평균치로 나눴을 때 약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측에서는 이것을 자기네가 회사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료가 뭐 7억이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잔액은 또 여기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도 일부 지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진호위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의아해하는 생각, 저도 납득이 안 가지만 해명이 잘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사측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진호위에서. 사측이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임금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쪽에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벽산에 여기 사업장에 직접 근무하지 않은 벽산 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건비, 그다음에 타 지역 예를 들면 뭐 여기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올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천시처럼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규정대로 산정을 했다면 모든 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각장에서 인건비가 다 갈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 기자회견문에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최소 인원이 36명. 예. 이라고 이게 지금 환경부 지침이잖아요. 운영상출 지침에 예, 운영상 지침인데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이 지침대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예. 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어제 담당 직접 면담 부장했던 분이 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이 36명의 그 지침이 돼 있는데, 죄송한데 예, 여기 제천지의 부지입니다. 아, 그 이가 맨 처음에 소각로가 신설이 됐을 때 그 적게 인원이 그 당시 때는 그 용역 평가라든지 이런 그 제도가 없어서 적은 인원으로 했던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 용역 평가를 해서 그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시에서는 그 기준에 좀 미달된다. 실제 50톤이긴 하지만 실제 그 떼우는 양이 시에서는 40톤 가량이니까 그 적정 인원보다는 적다. 그렇게 지금 해서 인원이 감축이 됐고요. 또한 어제 국장님 면담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아니 원가용역에서 실제 36명으로 했는데 왜 감축이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 조치를 해라. 다시 원가용역을 해서 다시 그 적정 인원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예, 그랬던 얘기고요. 저도 이제 출연해보면 이게 2011년도에 완성된 거고요. 2011년 이전에는 2011년 5월 25일이니까 이전에 이 지침이 명확히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 제천시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11년 5월 15일 이거 지침이 돼 있으면 이 지침대로 제천시가 명확히 산정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임금 어떤 부분이 이제 190만 원 평균에서 이제 멈춰 있고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 인력, 근무 환경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이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실제 36명으로 돼 있다면 뭐 연차 사용하는 문제도 좀 수월하게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로 환경. 그리고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인원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사조 3개도 굴러가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신청을 했더니 뭐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체 근무를 작성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뭐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연차 사용의 책임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자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대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로 못하는 식으로 유도를. 참고로 연차뿐 아니고 네.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여름 휴가 뭐 아무것도 명절 없어요. 휴가 없어요? 네. 그것 따로 수당 나오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수당 나오는
상관은 없다고 보기에는 그 포괄임금제를 써서 포괄적인 문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임금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명절에 대한 그런 거나 국경일에 대한 거를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 저희들한테는 뭐 포괄임금제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괄임금제는 뭐 저희들도 좀 지식이 짧아서 그랬지만은 시간이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해가 된다면 이게 맞지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